안녕하십니까, 최대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개정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산세무 2급 최대리 책을 갖고 계신 분을 위한 교재 순서대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이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의 기본값이 하나 변경된 게 있습니다. 회사 등록, 재무제표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 보면 905번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회사를 새로 만들어 보면 단기 투자자산 평가이익으로 좀 더 큰 명칭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처분손실도 단기 투자자산 평가이익, 평가손실, 처분손실로 바뀌었다. 근데 이제 이게 25년 버전인데 25년 2월 달에 본 시험에 회계 2급에 출제가 됐는데 이 명칭으로 되지 않고 그냥 종전에 우리가 알던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처분이익, 처분손실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팅을 할 때 그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아예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혹시 단기 매매증권이 안 찾아지면 단기 투자자산으로 검색해서 쓰셔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추가 기능이 생겼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 들어가서 오늘 상단에 보조금 상계 탭, 그 다음에 장부가액 비교 탭이 있고 전면에 보조금 적용 여부를 클릭하면 이런 걸 쓰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시험에는 출제하기가 곤란할 것 같고 이 내용은 뭐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세무 2급 쪽에 정부 보조금을 취득해서 자산을 취득하면 감가상각비를 상계하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결산자료 입력해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만 봐두시면 돼요. 내용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시험에 출제할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고정자산 등록 자체가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죠. 너무 단순하니까 집어넣으면 요거를 내기에는 굉장히 또 복잡해. 그래서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간주 공급 중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간주 공급 중에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를 이제 범위를 확대했는데 재화의 범위가 확대된 게 아니고 분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종전에는 교재에 있으시니까 경조사비와 관련돼서 1년에 1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설날, 추석, 창립, 기념일, 생일을 다 묶어서 10만 원인데 요걸 좀 너무 심하지 않아? 그래서 요걸 쪼갰어요. 설날, 추석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창립, 기념일, 생일 한번 하고 요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면세 대상 동물의 혈액 공급. 자, 원래 혈액의 공급이 면세인데 이 혈액의 공급이 면세로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고 병원비가 꽤 비싸죠. 그래서 사람도 혈액이 면세인데 강아지의 혈액은 또 왜 과세냐 이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좀 확대해줬다. 그런데 다만 치료, 예방, 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도 저 혈액 속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할 가능성 없습니다. 사람의 혈액도 출제된 적이 없는데 동물의 혈액을 내겠어요? 일단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매번 바뀝니다. 그 연도 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자율이 지금 금리가 다시 떨어지고 있으니까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들어가 보면 시작할 때 적용 이자율이 3.5에서 3.1로 바뀌고 여기 이자율 클릭하면 이자율 창 뜨죠. 두고 넘어갔다. 이렇게 보면 3.1로. 그 시험에서는 항상 몇 퍼센트를 하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시면 4월달에 가시면 그냥 3.1이라는 말이 나올 거야. 혹시 3.5로 공부하고 싶으면 여기를 3.5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출제할 가능성이 없고요. 우리 가산세 편에서 명의위장 사업장에 대한 가산세, 즉 허위 등록 가산세, 남의 이름으로 공급가액의 1%였던 거를 조금 더 세게 때리자 해서 공급가액의 2%로 늘어났다. 이런 것을 출제할 것 같지는 않아요. 나온 적도 없고. 일단 들어는 놔야지. 그 다음에 이제 자녀세액 공제 금액이 확대됐다. 이 정도 내용 이미 저보다 먼저 기출문제 개정 강의 한 사람들이 다 했던 얘기니까 다 아실 거고 15만원, 35만원, 그 다음에 임명당 30만원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늘어났다는 얘기죠. 25, 55, 40 그래서 외울 때는
한 명이면 25만 원, 두 번째 사람은 30만 원, 세 번째 사람은 40만 원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요 얘기가 그거니까 25, 30, 45 아니 40, 25, 30, 40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25, 30, 40, 40, 40, 40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수당 등록 메뉴에 삭제된 것과 추가된 내용. 자, 종전에는 이제 여기 육아수당이라고 해서 월 20만 원이 Q1이었는데, 자, 육아수당이 없어지고, 보육수당으로 이름이 바뀌고 Q2로 됐고, 보육, 출산 Q3, Q4 출산 2차, 그 다음에 W01 종업원에 대한 할인액, 이게 추가로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떤 분은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강의하신 분이 있던데, 그 사람은 뭔 생각으로 강의하는지 모르겠다. 구독자 수도 엄청 많던데.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 있는데, 출산 보육이 한꺼번에 있던 게 출산이 따로 있고 보육이 따로 있는 거지. 출산 보육이 출산지원금으로 다 바뀐 건 아니에요. 자, 유튜브 찾아보시면 그렇게 강의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큰일 날 사람이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아까 봤던 그 Q3, Q4. 자, 종전에는 이 출산과 관련되고 보육과 관련되면 애를 낳거나 기르거나 6세까지 한꺼번에 그냥 월 20만 원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분리를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육비는 보육수당으로 그냥 계속 존재해. 예? 보육수당으로 이게 얘가 통째로 바뀐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그대로 존재하는데 이제 출산지원금이라는 게 추가로 생겼다. 그러니까 애 많이 낳으라는 얘기잖아요. 뉴스에도 보면 어떤 대기업에서 애 낳으면 뭐 1억씩 주고 이런 회사도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 많이 줘라 이런 얘기지. 출생 이후 2년 이내에 그러니까 애 낳고 2년 안에 뭐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네 번 주고 이런 사람 거의 없겠지. 한 번 정도 주겠지. 혹시 두 번 준다면 나눠서 두 번까지도 전액 비과세 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업원 등에 대한 할인 금액 근로소득세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지금 교재는 없어요. 이것도 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일단 내용은 들어봅시다. 자, 사업자나 그러니까 개인이면 사업자, 법인이면 법인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만든 재화를 여기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직원 할인가 이런 거. 자, 이런 것을 근로소득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할인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세금 내라. 그런데 그럼 또 너무 가혹하니까 비과세 규정을 둡니다. 얼마까지냐면 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과세 해주는데 제가 자세한 비과세 요건은 알 필요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직접 소비하려고 회사에서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편법 써서 회사에 뭐 예를 들면 기아자동차 같으면 회사 직원 명의로 차를 할인해 주는데 그걸 친인척에게 팔고 뭐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야. 본인이 소비할 목적으로 제공받았고 이거를 일정 기간 동안 재판매하면 안 돼. 또 1년 또는 2년 동안 남한테 팔면 안 돼.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 비과세 하는 게 바로 종업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 근로소득이라는 것의 비과세예요. 한도는 아실 필요 없겠는데 내용을 봅시다. 시가의 20%하고 연간 240만 원.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W01 종업원 등의 할인액 연 240 이렇게 떠 있는 거거든요. 자, 그것 때문에 궁금할까봐 해드린 거고. 자, 봅시다. 자, 예를 들면 우리 궁금하니까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시가 4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직원가에서 삽니다. 얼마에 사냐면 25% 할인받아가지고 3천만 원에 살 수 있겠죠.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어. 자, 이런 걸 좀 지원해주고 싶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 이 직원 값이 할인받은 금액이 얼마냐 봅시다. 지금 4천짜리를 25% 할인받아 3천에 샀으니까 1,000만 원 할인받았죠. 그러니까 이걸 얼마를 비과세 시켜줄 거냐. 둘 중에 큰 거라고 했어. 그럼 이거 시가의 20%는 얼마냐. 시가가 4천이니까 20%는 800만 원이고 240만 원 중에 큰 거 이게 더 크지. 그래서 요만큼이 비과세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할인받은 사람은 800만 원이 비과세, 200만 원이 과세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설명이.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다루지 않을 거니까 그냥 내용이 이렇게만 설명하고 놔두면 궁금할 것 같아서 다른 분들 개선 강의할 때 이런 거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반대의 상황 볼게요. 제가 삼성전자에 다니는데 시가 3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종업원에게 30% 할인을 해서 팔 수도 있죠. 직원한테 줄 수 있어. 그래서 210에 샀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할인받은 금액은 얼마야? 90만 원이죠.
한도는 얼마라고? 시가의 20%. 시가의 20%가 얼마야? 2, 3은 6. 시가의 20% 60만 원 하고 240만 원의 큰 거. 이게 더 작잖아. 그러니까 90만 원 전액 다 비과세가 된다라는 얘기가 이 종업원 등에 대한 할인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W1, 01. 이게 실기에서 출제될 가능성은 없고 이론에서도 세무 2급에서는 이 정도까지 다루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궁금해 하실까봐. 자, 그 다음 봅시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급여 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저 내용과 관련된 화면을 좀 보자는 얘기예요. 수당 공지에 들어가서 여기다 놓고 종전에는 육아수당 이렇게 쳤는데 이제는 육아수당으로 하면 안 찾아져. 그래서 보육수당으로 쳐야 돼요. 보육수당 치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출산지원금 1차, 2차 만약에 본인 회사가 출산지원금을 주면 좋겠죠. 좀 대부분의 추세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1차 만들고 또 2번 주기로 했으면 2차도 만들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요 정도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W01은 좀 심각하니까 놔두고 있으면 하면 되지. 그래서 설명은 이제 드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서 변경되는 화면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연말정산 탭에 들어가면 결혼세액 공제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50만 원인데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출산지원금이라는 탭이 생겼어요. 우리 출산하면 얼마까지가 비과세인지는 한도 없이 주는 거니까 그 내역을 좀 적으란 얘기거든. 누가 태어났고 언제 받았는지. 그 다음에 근데 그런 내역 없이 막 출산지원금을 막 주면 나라에서 근거를 확인할 근거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금액이 한도가 없대는데 막 1억씩 줬는데 걔가 애를 낳는지 안 낳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 탭에 여기 소득기준 초과 여부가 생겼어요. 이거를 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종전에 여기 나이 제한 없이 소득 금액이 만약에 초과가 됐다면 사원 등록에서 부로 만들거나 또 여기서 여기 기본 공제란에서 곧바로 부로 만들면 되는데 여기에서 혹시 이분들 중에 소득 금액 초과 즉 100만 원 초과 그다음에 근로소득 500만 원 초과된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부로 바꿔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부로 바꾸면 여기가 부로 바뀌어. 정확하게 취지는 모르겠지만 왜 원래는 여기서 부로 바꿨어도 되는데 또는 사원 등록에서 부로 바꾸고 와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고치라는 게 하나 생겼다. 그리고 결혼했으면 결혼세액 공제 받기 위해서 여기다가 넣으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혼인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한 얘기 있죠. 26년까지 지금 25년이니까 26년까지 혼인을 하게 되면 한 차례 한해서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치면 돼요. 결혼이 여기 근로자 본인이야. 딴 사람들이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소득 기준 여부도 근로자 본인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으니까 나머지 사람들만 이렇게 커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다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에서 여기에 종전에 뭐가 보였냐면 이런 게 보였거든. 노조회비 여부 필요 없다. 없어졌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시험에서 다루지 않을 것 같은데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료를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포함시켜 주겠다. 그래서 종전에 여기 도서 등 사용분이라고 되어 있죠. 뭐 간행물, 그 다음에 박물관, 미술관. 근데 여기에 이제 한 칸이 더 추가돼서 여기 가는 것도 괜찮다.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급한 것도. 그래서 여기 명칭이 지금 현재 제가 촬영을 3월 중순에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프로그램은 도서 등 사용분이라고 보여요. 근데 조만간에 이제 또 업데이트 되면 문화체육 사용, 이게 법적 명칭이니까 그래요.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프로그램의 앞머리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것부터 지급한 것부터 나올 일 거의 없어요. 체육시설 뭐 수영장에 갔다 이렇게 출제하지 않지. 응?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 범위는 거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탭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아직도 도서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지. 또 안 바꿔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큰 명칭은 그걸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 해서 23년도부터가 24년을 초과해서 신용카드 쓴 금액에 대한 공제됐던 이 칸이 있었는데 딱 1년 하고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합계라는 칸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종전에는 세대의 세대주만이 이런 청약저축에 들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배우자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 그리고 그 세대주의 배우자가 이런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공제한다라는 얘기예요. 대상자가 늘어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명세 탭에 가볼게요. 소득명세 탭에 가보면 여기에 출산지원금 1회 위에가 이거 추가돼야 되겠죠. 여기 육아수당은 보육수당으로 이름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바뀌는 화면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설명하면 적용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실습을 한번 해드릴게요. 개정 강의를 하려면 여러분이 제 강의 듣기 전에 여러 군데 사람을 다 보셨을 거야. 다 괜찮아. 근데 그 정도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원고를 만들고 편집을 하고 어떻게 출제될까를 응용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작업하는 시간이 좀 길어서 자, 가봅시다. 이건 이제 올해 반드시 나올 거니까 자, 회사 등록에 가서 회사를 하나 만들게요. 제가 이제 2025에 결혼 출산이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25년 기수로. 그냥 그대로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사원 등록에 가서 사원을 하나 만들게요. 자, 여기 95년생인 사람을 하나 만들었어요. 나머지 다 중요하지 않고. 자, 그리고 그 사람의 내용 보니까 이제 30살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직원이라고 보고 급여 자료를 입력할게요. 자, 근데 이 회사는 보육수당도 주고 출산지원금도 준다 치다. 그러면 이제 수당 등록 눌러서 여기다가 보육수당 만들겠지. 이렇게 이미 봤던 것처럼 보육수당, 육아수당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애 나면 또 수당 준다. 그러면 여기 출산지원금 1차를 등록을 하시면 돼요. 두 분 주겠다 하면 2차 하면 되고, 그 다음에 W01 있다고 하면 넣으면 되겠지, 이제. 그건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여기까지만. 얘가 없어지고 얘로 바뀐 게 아니에요. 얘는 그대로야. 이름만 출산보육에서, 출산육아에서 보육으로 바뀐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기본급을 입력해 볼게요. 400. 입력했죠? 그럼 소득세 나올 거야. 그리고, 자, 2월에 결혼을 하십니다. 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바뀌겠어?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이 생기겠지. 일단 내가 회사 격리 담당자인데 결혼한 사람 보고, 배우자의 소득요건 뭐 따질 필요 없잖아. 일단 결혼했으면 일단 넣었어요. 그래서 새 신부라는 분을 30세 배우자를 등록을 시켰어요. 소득을 몰랐다 치고, 알았어도 뭐 하고 부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급여자를 입력합니다. 자, 2월 달에도 똑같이 400을 받습니다. 똑같아. 결혼만 했다. 그리고 3월 달, 4월 달, 10월 달까지 모든 급여가 다 400씩 입력을 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옛날 때가 됐죠. 11월 달에 출산을 합니다. 자, 출산하면 어떻게 되겠어? 애가 하나 생겼잖아. 그러면 사원 등록에 가서 애를 만들어야지, 여기다가. 최신생 0살짜리. 예? 그 첫째 자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급여를 입력합니다. 자, 11월 달에 급여를 입력하는데 기본급은 400이고 보육수당자 받아야 되겠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니까. 그리고 애 낳았지. 이 회사는 100만 원을 준대요. 그래서 100만 원을 넣습니다. 이거 전액 다 비과세겠죠. 자,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당연히 출산지원금 1차만 받고 없었으니까 놔두는 거야. 2차가 있으면 여기 2차가 또 생겨야 되겠지. 같은 연도에 두 번 나눠주지는 않겠죠. 이런 경우는 있겠지. 첫 번째 애 낳고 한 번 주고, 두 번째 애 낳고 또 한 번 주고, 이런 회사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요. 12달.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연말정산을 해볼게요. 자, 들어가서 최결혼이라는 사원을 불러옵니다. 이제 불러왔죠? 이 사람이 12달 동안 받은 400만 원의 12배, 4,800에 출발할게요. 첫 번째, 부양가족 탭에 갑니다. 자, 부양가족 탭에서 건드릴 게 없는데, 이 새 신부라는 분이 결혼 이후에 하고 뭔가 해서 소득 금액이 존재해.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래. 그러면 여기서 그냥 부로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예요. 요 기능이. 소득 금액이 존재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우자 나이 따지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오늘 결혼했잖아. 아니, 오늘 결혼했죠? 그럼 여기다가 결혼이라고 체크하라는 거야. 결혼세액 공제. 됐죠?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은데 여기 이제 출산지원금 받은 적 있잖아. 그럼 여기다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받은 금액 1회차라고 이렇게 떠 있어요.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그럼 여기서 키보드에 F2 키를 누르고
누가 받았냐를 칠해요. 그 최신생이가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게 지금 새로 추가된 기능이란 얘기예요. 다른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요 기능은 새로 나왔으니까. 됐죠? 이렇게만 하면 돼. 이게 어떤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국세청에서 출산지원금으로 막 돈이 몇 배씩 막 날아가는데 이 근거를 찾아내야 되잖아. 나중에 세무조사를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 됐죠?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 저기 상단에 블로그 싹 해가 보면 여기 결혼세 공제란에 이렇게 떠요. 이렇게 작업하는 게 이제 25년에 지금 일단 개정된 내용까지의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5년도에 개정된 세법 강의 프로그램 개정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